여러분, 어떻게 하면 어깨 너비가 넓어질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뼈의 길이를 키울 수는 없기 때문에 등 근육을 키워서 견갑골을 벌어지게 만들거나 어깨에 뽕을 키워서 어깨를 넓어 보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바로 그런 목적이라면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만한 운동이 없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구장창 이 레터럴 레이즈를 해도 어깨 빵이 생각만큼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물론 레터럴 레이즈 자극을 잡기 어려워서도 있지만 사실 측면 삼각근의 이 시각적인 효과는 어깨 옆쪽의 모양과 윤곽, 이 한 끝, 어깨 뽕을 결정짓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어깨 빵이라고 하는 부분은 전면에서 두툼하게 이 임팩트를 만들어주는 부분은 이 전면 삼각근이기 때문입니다. 어깨 빵이 빡 하고 커져야 상체 프레임이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래, 이 정도는 나도 운동 좀 해봐서 이미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의외로 이 전면 어깨 운동에 대해서 정확한 감을 잡지 못하신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프레스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나면 애꿎은 허리만 아프고 어깨 앞쪽이나 손목, 팔꿈치 등에 통증이 있던 경험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 경험상 어깨 빵을 키우는데 가장 좋은 효과를 본 운동을 소개해드리고,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정확하게 딱 정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어깨 빵을 만드는 핵심적인 꿀팁도 알려드릴 테니까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대로만 딱 하시면 여러분도 어깨 빵으로 한층 더 넓어 보이는 프레임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바벨 오버헤드 프레스를 알려드릴 건데요. 아, 뭐야, 이 운동 누구나 다 아는데?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운동인 만큼 가장 실수도 많은 것 같아요. 또 어떤 방식으로 이 운동을 활용하는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영상을 끝까지 잘 보고 나시면 진짜 제대로 된 오버헤드 프레스 세미나 하나 들은 것 같으실 거예요. 하나하나 제가 뼈까지 발라내서 전부 알기 쉽게 떠먹여 드릴 테니까 바로 따라오시죠. 자, 이 오버헤드 프레스는 전면 어깨와 측면 어깨의 앞쪽 부분의 근섬유를 두툼하게 만들어주는 운동입니다. 일단 셋업 자세는 먼저 바벨 앞에 발은 주먹 2개가 들어갈 정도로 안정감 있게 서시고요. 어깨 옆쪽의 페인 부분, 여기를 조면이라고 하는데 이 옆으로 그립을 잡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살짝 바벨을 떠서 입 주변부에서 시작하는 자세를 잡고 천천히 내려갔다가 팔꿈치가 95% 펴질 정도로 수축해 줍니다. 자, 하나, 둘, 호흡은 다 밀고 뱉고, 셋, 넷, 다섯, 오케이. 근데 일단 덤벨이 아니라 왜 바벨로 프레스를 추천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덤벨이 자유도가 높은 만큼 더 많은 근섬유를 자극해 주기도 하지만 운동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이 덤벨을 자유자재로 다루면서 어깨에 자극도 제대로 가져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전면 어깨의 운동 감각을 잡을 땐 적당히 컨트롤이 필요하면서 이렇게 양손으로 운동을 하는 바벨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따가 왜 서서 하는지도 이유를 따로 말씀드릴게요. 운동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이 오버헤드 프레스를 진행할 때 항상 하게 되는 실수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 부분만 잘 체크하셔서 진행하시면 훨씬 더 자극을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립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중 10중 8구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잘못 잡고 시작하세요. 보통 바벨을 손가락 쪽에 무게중심이 걸리도록 잡아버리니까 손목이 이렇게 뒤로 젖혀지면서 부담도 많이 되고 무게가 다른 곳으로 새버리거든요. 그립은 여기 손 두덩이에 무게가 계속 실려 있어야 정확하게 어깨에 중량이 걸리게 되고 부상 위험도 줄어드니까 그립은 꼭 이 위치에 잡는 거 주의하시기 바랄게요. 이렇게만 바꿔줘도 대번 자극이 달라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립을 이렇게 좁게 잡는데
이렇게 되면 삼두의 개입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경험상 어깨를 움직이는데도 부자연스러워지거든요. 한번 맨손으로 좁게 잡는 그립으로 동작만 대충 해보셔도 얼마나 이 동작이 부담스러운지 단번에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립은 항상 어깨 조면의 바깥쪽에 잡히도록 해야 가장 자연스럽게 전면과 측면 어깨를 이용해 줄 수 있으니까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두 번째로 많이 하는 실수는 바로 팔꿈치입니다. 보통 이 운동을 진행할 때 팔꿈치 위치가 이렇게 뒤로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전면과 측면 어깨 앞쪽 근섬유의 주행 방향과 운동 방향이 일치되지 않아서 자극이 많이 빠지게 되거든요. 특히 무게를 받아서 내려올 때 힘들어질수록 점점 다른 부위가 자동으로 개입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 생각보다 팔꿈치를 앞으로 5도에서 10도 정도 유지해 주시면 팔꿈치 방향이 흐트러져서 자극이 분산되는 문제를 쉽게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 팔꿈치를 앞으로 내어줘야 한다는 건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억지로 너무 팔꿈치를 앞으로 보내버려서 오히려 근육의 주행 방향에서 어긋나고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요, 근육 주행 방향과 일치해서 잘 움직이다가도 마지막 부분에서 팔꿈치가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 수축할 때 마지막 부분이요. 어떻게 흉내내기도 어려운데 한번 운동 장면을 찍어서 확인해 보시면 이런 케이스가 은근히 많아요. 이럴 때는 오히려 가동 범위를 제한해서 팔이 80% 정도 펴지는 가동 범위까지만 수축해 보세요. 이렇게 감각을 쌓아 나가시면서 점점 나중에 가동 범위를 늘리시면 쉽게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게 결국 어깨에 무게감을 실으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단박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서 훨씬 더 쉽게 어깨에 감을 잡는 저만의 꿀팁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그 팁은 바로 짐을 짊어져라 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종종 장을 보러 가거나 운동 가방 같은 거 들고 다닐 때 가끔 이렇게 뒤로 짊어지잖아요. 그러면 어깨에 막 타는 느낌을 받은 적 있을 거예요. 맞아요. 이게 바로 어깨에 무게를 받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이 짊어지는 느낌만 생각하면서 운동해도 아까 있었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고 훨씬 더 좋은 운동 감각으로 자극을 끌어올리실 수 있으실 거예요. 세 번째로 많이 하는 실수는 궤적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보통 이 운동을 하면서 삼두로 많이 밀어버리세요. 왜냐하면 무게 중심이나 머리는 가만히 있는 상태로 바벨을 밀어내려고 하기 때문인데요, 바벨 운동은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무게가 수직 이동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땐 오히려 내 몸을 움직여서 이 머리를 움직여줘야 해요. 머리를 뒤로 살짝 피하면서 내려왔다가 머리를 앞으로 밀면서 밀어 올리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어깨에 자극을 실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가르쳐 보면 이렇게 말해도 궤적이 조금 앞으로 밀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 뒤쪽으로 오히려 무게를 넘겨준다고 생각해야 수직 궤적이 나오게 되니까 이 부분 꼭 잘 적용해 보세요. 근데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분명 팔꿈치고 궤적이고 마음대로 되지 않으실 거예요. 진짜 마지막 저만의 꿀팁 필살기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팁은 바로 바벨을 잡고 풀업을 하세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 오버헤드 프레스가 풀업의 반대 동작이잖아요. 그래서 풀업하는 느낌으로 바벨을 이렇게 받아서 내릴 때 당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팔꿈치도 머리도 알아서 제 위치를 찾아가기도 하고 자극도 훨씬 극대화되니까 한번 써먹어 보세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체크하고 마무리할게요. 이 운동할 때 허리가 이렇게 활처럼 과신전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운동 후에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뭐 어디서는 엉덩이에 힘을 주고 해라, 복근에 힘을 주고 해라, 이런 말들이 정말 많은데 오히려 그런 부분을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운동이 되어야 하는 부분에 집중을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보통 과신전되는 경우는 과도한 중량을 이용하거나 우리가 한계까지 몰아붙일 때 많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무게를 낮춰서 시비에 가능한 중량으로 충분히 어깨 운동 감과 코어의 협응력을 키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리기로 했죠. 앉아서 하지 않고 서서 오버헤드 프레스를 하는 것을 추천하는 이유도 이 이유 때문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운동에서 한계까지 몰아갈 때 허리를 보호하면서 강도를 올리기 위해서 자주 활용하는 테크닉이 있는데요. 허리에 부담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개수에서 잠시 내려놨다가 10초를 쉬고 다시 개수를 채워나가는 방법으로 보다 안전하게 운동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활용해 보세요. 이 운동은 6회 미만의 고중량을 사용했을 때 허리 과신전이 되면서 부상을 당하기 쉽기도 하고 코어의 개입이 많기 때문에 10회에서 12회, 3세트에서 5세트를 추천해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운동을 보통 메인으로 해서 힘이 가장 충만할 때 중량으로 부하를 걸어서 크게 자극을 걸어주고 컨트롤할 힘이 이제 떨어졌을 때는 각도와 궤적이 정해져서 단순 프레싱을 할 수 있는 머신을 이어서 프레스 2가지를 연달아서 진행하는 편입니다. 프론트 레이즈는 어깨 운동의 가장 마지막에 보통 다시 진행하는 편이고요. 여러분도 어깨 빵을 키우기 위해서 프레스 동작을 최소 2가지 정도 루틴 앞부분에 배치하시면 좋고요. 가슴 운동하는 날에 이 운동을 추가로 해주고 어깨 운동하는 날도 따로 만들어서 진행하시면 어깨 빵을 보완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어깨에 빵을 만들어주는 효과적인 운동인 오버헤드 프레스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오버헤드 프레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중관절 운동인 덤벨 숄더 프레스 동작이나 고립 운동인 사렐에도 분명 어깨 빵을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항상 그런 운동들의 일부 좋은 효과들에만 얽매이지 말자는 거죠. 운동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특히나 전체적인 협응력과 어깨 근육의 근력 발달도 중요하니까 오늘 알려드린 프레스 운동도 꼭 간과하지 마시고 잘 진행해 주시고요. 이 운동에 이어서 덤벨로 하는 레이즈 동작의 비율을 많이 섞어주면서 운동을 진행해 나가시면 효과적으로 어깨를 발달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당부드리지만 운동하시면서 단순히 중량, 반복 횟수, 세트 수를 채운 데만 집착하지 마시고요. 정확한 자세와 대표적인 실수들을 잘 체크하면서 자극을 높여나가는 게 부상 위험도 줄일 수 있고 운동은 더 효율적이 되니까 이 점도 꼭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다음에도 더 좋은 운동 해골 팁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